안녕하세요. 바른사회TV 생생토크입니다. 오늘은 조동근 명지대학교 교수님 모시고 굴절된 인식이 빚은 예단 그리고 정책 실패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이 저거죠. 섣달이네, 섣달. 그건 예. 그죠? 내일 모레가 저거죠? 설이죠? 그러니까 이제 양력으로 하면 그렇지만 음료로 하면 진짜 지금의 세모예요, 세모. 그래서 이제 새해에다 복 많이 받으시고, 네. 그 다음에 학업 열심히 하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춘 사업도 열심히 하시고, 아까 그 말씀드렸는데 제목이 좀 겁나죠. 뭐 굴절된 인식, 정책 실패. 근데 뭐냐면은 사실은 객관적인 어떤 시각을 갖기는 어려워요. 그건 불가능해요. 어떻게 보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자기 어떤 나름의 어떤 틀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데올로지, 레이든 아이디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치 기반의 사고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그런데 이제 객관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이렇게 얘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생각이 다르면 또 다시 반론도 제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회가 진행되는 것 같아요. 또 발전하고.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한 대로 이제 굴절된 인식이 빚은 어떤 정책 실패로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를 한번 좀 비춰주세요. 앞에 저기 처음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보면들을 쓰는데 다 보지 않겠고요. 객관적인 어떤 에비던스를 갖고 출발해야 되니까 조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건 이제 뭐냐면은 2010년 7월에 그러니까 모 인사가 얘기한 거를 출발점으로 하는 겁니다. 그거만 이제 비춰주시면 그거만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걸 길지는 않으니까 2010년 7월 한 유력 인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올해 2분기 그러니까 2012 되겠네요. 올해 2분기 삼성전자가 5조 원이라는 분기 최고 이익을 냈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삼성전자가 사회와 더불어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떠올리면 가슴 아팠다 하는 거를 출발점으로 해서 오늘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근데 뭐 기본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어떤 유력 인사를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 그분을 뭐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이제 얘기한 걸 소지를 하기 때문에 그냥 유력 인사를 했고 그리고 얘기는 이제 정확하게 인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받아온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가 5조 원의 이제 이익을 냈다. 그것도 분기예요. 그러면은 1년이 4분기니까 곱하기 4하면 얼마죠? 20조의 뭐죠? 이익이야. 매출이 아니야. 20조의 매출이 아닌 이익을 냈다는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이분한테는 뭔가 하여튼 뭐 그들만의 잔치로 비춰진 것 같아요. 그들만의 잔치로. 그래갖고 사실은 사회가 유리가 된 그들만의 어떤 이제 그 흥청거림으로 이제 비춰진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큰 반향을 일으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나비 효과라는 거 아시죠? 버터플라이 이펙트. 그래서 이제 나비의 날개짓이 저기 가서 뭐 태풍을 좀 몰고 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초기 조건에 조그만 차이가 큰 차이를 이제 불러온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5조 원의 이익을 낸 거를 사람들이 사실 축하할까? 아니면 그들만 잔치일까라는 어떤 화두를 던진 거예요. 근데 이것이 큰 이제 반향을 일으킨 거죠. 그래갖고 2010년도 그 8.15 때 이제 3년 전 되는 이제 만으로 그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공정사회론을 얘기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아마 이런 연장선에 있었을 거예요. 보면요. 아니면은 그 당시 이분이 말씀한 것도 8.15 때 되게 그런 얘기 나올 걸 생각해서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미리 꺼냈을 수 있어요. 보면요. 그래갖고 이제 공정사회론 얘기가 나오고 나서 경제민주화 논쟁이 벌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초기 조건에 미산 차이가 있듯이 어떤 그 자기가 현실을 인식하고 던진 한마디가 나중에 정책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어떤 그 좀 지렛대가 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잠깐 보시면은 이제 여기 버터플라이 이펙트는 정책 형성 과정에도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쓴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이걸 갖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알겠지만 이것이 이제 쭉 가다가 뭐죠? 경제 민주화 담론으로 이제 확대되잖아요. 그래갖고, 뭐, 이렇게 거슬러 가면은 이제 이런 문제의식에서 사람들이 동감을 해서 경제 민주화 담론까지 간 겁니다, 지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보잔 말이죠. 우리가 왜 여기서 진짜 굴절된 인식이 빚은 이해단 이렇게 얘기를 강하게 했냐 하는 건 뭐냐면은 그 당시에 그 말이 사실은 사람들한테 뭔가 좀 적신용은 있을지 몰라요. 뭐 삼성전자 잘 나가시면 나는 뭐지? 뭐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캐치해서 사실은 뭐 사회 유리된 어떤 인류의 어떤 기업의 뭔가 어떤 그들만 잔치 같다는 걸 질타한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랄까 이제 그걸 받아들였는데 그것이 빚은 역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거죠. 따라서 그런 현실 인식이 정확한가를 우리가 한번 이제
곰곰이 따져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요. 이 이제 말의 이제 배경이 이제 2010년도고요. 그리고 이제 2011년에 경제민주화 나왔는데, 그러면 경제민주화가 이제 나오고 나서는 나름대로 이제 경제민주화가 논리적인 어떤 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냐면 나온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경제력 집중이 너무 심하다. 그리고 양극화가 심하다. 따라서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이걸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한다라고 얘기가 됐어요. 근데 이거는 보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은 논리 옷을 나중에 입은 거예요, 지금. 그럼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아까 그 유력인사의 어떤 그 현실 진단이 맞았나를 우리가 판단하려면은 두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경제 민주화라는 그런 얘기를 안 꺼내면은 진짜 안 될 만큼 우리나라가 양극화가 진행되고 경제력이 집중된 일 한번 보자는 거죠. 네. 그런 논거라면 우리가 맞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고 뭔가 어떤 정치인들이 뭐죠? 어떤 화두를 던져서 자신한테 주목하게끔 하는 소재로서 이런 일을 했다면은 이것이 때에 따라서 뭐죠? 우리 지나가는 얘기 있잖아요. 연못에 돌을 던졌는데 뭐죠? 지나가는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나가는 게 아닌 거예요. 연못에 있는 개구리에 맞는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경제 민주화라는 조치를 통해서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고 집중을 완화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한번 이제 조금 뭐 구조가 복잡해 보이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2010년도에 한 유력 인사가 얘기하시기를 그 해 삼성전자가 최대 실적을 갖다 얻었다 하는데 그 실적에 대해서 온 국민이 축하했을까?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따라서 내 가슴 아프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요. 이런 것이 뭔가 초기 조건에 어떤 해당되는, 그죠? 어떤 임팩트를 준 거죠. 그래갖고 사람들한테 뭐죠? 이게 뭐 삼성 따로, 국민 따로고, 그죠? 인류 따로, 그 다음에 일반적인 뭐죠? 지금 일반의 어떤 그 서민상을 따로 이렇게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공정사회론이 제기되고 경제 민주화 담론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면은 그런 어떤 흐름 속에서 이 유력 인사 얘기한 것이 정확한 현실에 근거한 그런 어떤 논거가 있는 그런 얘기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거냐를 보자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그 당시에 경제 민주화가 없었으면은 도저히 우리 사회가 발전을 못할 정도로 경제력이 치우쳤고 양극화가 치우쳤냐라는 걸 한번 보자는 거죠. 통계를 통해서. 그리고 경제 민주화를 통해서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문제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겠다는 겁니다, 지금요. 예. 우리가 지금 이제 문제의식을 이제 갖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이제 이걸 그 말로 했는데, 오늘은 이제 좀 뾰족하게 처음에 어떤 이제 특정 인사 얘기를 갖다가 거론했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네. 근거를 갖고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좀 비춰 주시겠지만, 이제 요런 이제 문제의식을 이제 갖고 얘기한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단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뭐 매번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이제 또 그림을 통해서 좀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경제력 집중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여기 이제 연도를 보면은요, 여기 이제 97년도부터 해갖고 이제 2010년도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IMF 이후 2010년도,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가 나온 게 뭐죠? 2010년도 안에 따라서 2010년도 전에 그 상황을 보자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가 경제력 집중 그렇게 심화됐나라고 보는 건데, 이 그림은 굉장히 많이 알려진 그림인데 이렇습니다. GDP에 대비한 우리나라 재벌의 매출의 비중을 그걸 추이를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쉽게 말해서 분자 분모의 비율을 계산할 때는 분자 분모가 같아야 되잖아요, 민규 학생. 예를 들어서 뭐 사과는 사과대로 비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사과 오렌지가 비교됩니까? 아니잖아요. 뭐 킬로그램하고 뭐 킬로미터를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 분자 분모가 이것이 비교가 안 되는 거를 비교할 때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전에 말씀한 대로 GDP에 대비시킨 재벌들 매출의 비중에,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보면은 그 GDP는 바로 GDP의 부가가치가 되는 거죠. 네. 그럼 매출에는 뭐냐면은 거기는 일부가 뭐죠? GDP 일부가 부가가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 중간재 다 그런 것들이에요. 따라서 매출이 훨씬 더 크죠, 비중이. 그렇기 때문에 GDP에다 대비시키면 안 되는 거죠, 지금요. 그러니까 훨씬 더 포괄 범위가 넓은 그런 매출 일부에 해당되는 GDP에 대비시키는 거는 자칫하면은 무슨 뭐 일부 재벌들이
우리 경제 대부분의 어떤 그 자원을 갖다 지배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네. 따라서 이거는 조금 좀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그 5대 10대 재벌이 어떤 비중이 올라간다. 따라서 이것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건전한 경제 성장에 방해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느끼는데 이거는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정확히 비교를 해야 될까 생각해 보세요. 말씀한 대로 같은 걸 같은 것끼리 비교하는 거예요. 세모를 세모대로. 그렇게 한다면은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이제 정확하겠죠. 여기에 연도는 좀 마찬가지 9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고요. 그러니까 전체 기업의 매출, 그죠? 전체 기업의 매출을 분모로 하고 그 중에 2대, 4대, 10대 재벌의 매출을 비교하면 매출 대 매출이니까 비교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보면은 전체 기업의 매출 중에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1대가 있고요. 2대, 4대에서 5대, 10대가 있는데 여기 보세요. 지금 언제 가장 높았죠? 대개 보면은 이제 IMF가 나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구조 조정이 되고 그때 뭔가 좀 틀이 잡히기 직전 그때가 좀 높았다고요. 네. 그리고 2010년도로 가다 보면은 이것이 도저히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좀 올라갔다 하더라도 2010년도에 그러니까 이제 그 특정 인사 얘기한 대로 말이죠. 우리가 아주 극단적으로 어떤 뭐 특정 재벌의 경제에 집중된 건가? 얘기할 어떤 근거는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다시피 보면은 2000 여기 몇 년도입니까? 2000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999년도부터 이제 많이 좋아졌으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하면은 2010년도에 우리나라 그 소위 경제를 집중의 어떤 그 좀 심각성은 그거는 그렇게 과장된 거다 그런 얘기죠. 만약에 그 특정 인사가 말씀하신 것이 보다 적합하려면 어느 때가 되겠어요? 여기서 보면은 뭐죠? 2000년 또는 1999년도가 되겠죠,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거하고, 그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좀 어떤 근거를 갖고 분석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재벌이 커진다는 걸 보면서 대부분 그쪽에 빨리 들어갈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하나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집중이라는 건 뭐죠, 지금요? 한 줄은 몰려가고 다른 줄 빈혈이 된다는 거예요. 빈혈 상태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최근에 말이죠. 여기 2010년도에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재벌들의 매출의 비중 커졌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뭐 다른 거 보지 말고 4대 재벌이 심각하다 하면은 여기 이제 2대 4대까지 보시라고요. 2대 4대까지 보면은 이 4대 재벌의 매출 비중이 커진 다음에 여타 재벌의 어떤 매출을 이거를 밀어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미 4대 재벌쯤 되면 이건 글로벌 기업이에요. 글로벌 기업. 네. 따라서 지금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파는데 10대를 팔면은 9대를 어디다 팔아요? 국내에 팔아요? 해외에다 팔아요. 해외 판단 말이에요. 현대차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갖다 100대를 팔면은 90대를 어디다 팔겠어요? 국내 팔아요? 해외 팔아요? 해외 판다고.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커진다는 것은 뭐죠? 글로벌 기업이 여타 경쟁 기업의 물건 밀어낸다는 건 말이 되더라도 만약 4대 재벌이 우리 국내에서 다른 재벌을 각축한다면은 집중되는 건 문제겠지만 그건 아니잖아 보면. 무대가 다르다는 말씀이죠. 무대가 다르죠. 그리고 또 정확한 지적인데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제 그 뭐 골목 상권에 누가 들어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쏠림 현상 때문에 뭐죠? 여타 골목에 있는 그 조그만 어떤 뭐 치킨집이나 또는 이제 이렇게 자영하는 분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4대 재벌의 매출. 그럼 이 4대 재벌의 매출이 주로 어디서 일어나는? 국내가 아니잖아요. 해외죠. 따라서 해외에서 매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치 경제에 집중돼 갖고 다른 데가 빈혈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뉘앙스 비교를 하지 말라는 거죠, 보면은요. 우리 골목 상권은 그거는 서로 밀어내는 거예요, 이게. 그 좁은 범위 내에서 들어와서 밀어내니까 밀려갖고 한쪽으로 이제 이렇게 찌그러드는 건데, 이거는 뭐죠? 쉽게 말하면 삼성이 팔면 누가 못 팔아? 애플이 못 파는 거라고요. 삼성이 팔면 누가 못 팔아? 소니가 못 팔아. 현대가 팔면 누가 못 팔아? GM이 못 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뭐 그 경제 집중이 뭐 심화됐다.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그게 맞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정밀하게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다른 그 시각에서 이제 양극화 뭐가 있을까요? 지금 말한 대로 이제 재벌의 이제 경제에 집중되는 어떤 의미 양극화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대중소기업 간의
수익률이 너무 차이가 벌어지는 것도 양극화가 되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말을 뭐로 붙이면 될까? 수익률의 양극화란 말이야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수익률의 양극화를 갖다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먼저 여기에 그 똑같은 이제 비교 이제 시점을 갖다가 IMF 이후부터 이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제 네. 98년도부터 이제 어디죠? 2010년도까지. 네. 그리고 여기 대기업 중소기업인데 뭐를 보냐면은 총 자산 순이익률. 뭐 별건 없어요 보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모든 기업은 다 어떤 기업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네. 되게 어서 올 거야 지금 이제 자산 가치, 자산 가치. 그러니까 총 자산을 그죠 잘 관리해서 이익을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 자산을 화폐를 평가하고 이익을 평가해서 비율을 계산하면은 이게 총 자산 대비 수익률이 되겠죠, 그렇죠? 네. 따라서 대비를 빼면은 총 자산 수익률이야. 영어로는 뭐죠? Return on Asset. 그렇죠? ROA를 얘기하는 거예요. ROA. 여기 보시다시피 또 똑같이 보는 게 98년도부터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제 2010인데 보면, 그러니까 요때 이제 특정 인사가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보면. 그렇죠? 근데 여기 보다시피 대기업은 굉장히 낮았어요, 도리어. IMF 그 직후에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구조조정을 심하게 한 데죠. 그래갖고 뭐 이해 비싼도 있었고 손해도 많고 그랬죠. 그래갖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중소기업은 차라리 어떤 면에서는 약간 좀 안전지대 있었죠. 예. 그러다가 구조조정이 끝나고 나서 대기업의 뭐죠? ROA, 그러니까 총자산 수익률이 급하게 올라갔고 이 차이가 좀 벌어졌지만 이것이 양극화라는 얘기를 쓸 만큼 벌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면요. 예. 그러니까 뭐 대기업이 있고 중소기업이 그 아래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것이 무슨 양극화돼서 뭐 수익률이 그냥 올라가 내려가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런 얘기죠, 지금.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같은 얘기를 조금 이제 그 각도를 달리해서 보는 건데,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셔도. 여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마찬가지인데, 아까는 이제 return on asset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자산 중에 이제 그 분모를 놓고 이익을 갖다 분모로 넣으면 이제 그 수익률이 계산되듯이 매출을 분모로 놓는 거야, 매출을. 그러니까 100원을 팔아서 만약에 3원의 이익을 봤다 하면은 3%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 이익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걸 말을 줄이겠어요? 대비 이거 다 빼봐. 그러면 매출액 영업이익률이지 뭐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래, 저게. 예. 우리 민규 학생.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각도를 ROE에서 Return on Asset 하듯이 Return on Sale이죠. 그렇죠? 네. Return on Sale이야. 그걸 보면은 여기 뭐 그냥 그래요. 보면요. 네, 그래서 여기 차라리 여기 2000 뭐죠? 한 4, 5년도 여기 약간 좀 약간 대각선 잘 안 보이는데 여기 2004, 5년대 이때 벌어졌고 차라리 그 특정 인사가 말씀을 할 때는 뭐 별로 이렇게 좁아지는 그런 추세였어요.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중소기업 간의 어떤 수익률을 갖다가 뭐죠? 하나는 이제 자산 대비, 또 매출액 대비, 뭐를 보더라도 뭐 그게 뭐 양극화가 점점 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건 없어요. 지금 우리가 통계를 보는 거니까, 통계를. 우리 지금 개인 느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통계를 보니까 여기 보다시피 대중소기업 간의 수익률의 양극화는 없다. 목도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좀 전에 우리가 뭘 봤었죠? 이게 재벌로의 경제의 집중도 특별히 2010년도 안팎에 아주 뭐 심각하게 무슨 나빠져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한국 경제를 뭐 수술하거나 부팅을 한다든지 재세팅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앞에서 그 경제를 집중해서 우리가 오해를 할 게 뭐냐면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골목에 누가 들어와서 기존에 있던 조그만 업체들이 밀려나는 게 아니고 전체 매출액,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 같은 걸 비교해야 되니까 우리나라 기업의 전체 매출액 중에서 4대 재벌의 매출 비중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그건 국내에서 매출하는 게 아니죠. 대부분 말이죠. 특히 4대는. 그러다 보니까 해외 기업을 갖다 밀어냈을 뿐이지 국내 기업에서 내가 국내에 따라서 남을 밀어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만 그들만 찬치 여긴 다 배고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아까 말씀한 대로 2010년도 2사분기에 5조, 분기에 5조 이익을 냈다고요. 그러면은 그 어디서 이익을 냈지? 다 역으로 한번 계산해 보면 어디서 팔았을까? 해외지, 해외. 따라서 해외에서 팔았으면 뭐야, 지금. 결국 해외에서 매출 이익 게 뭐죠?
그걸 만들기 위해서 뭐예요? 부품을 그냥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해외에서도 사겠지만 일부 국내에서 살 거 아니에요. 따라서 지금 5조의 뭐예요 지금요 분기 이익을 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남을 밀어낸 게 아니란 말이죠 보면은. 그러니까 너만 혼자 나가네 이렇게 예단을 하다 보니까 남한테 피해를 준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국내하고 부딪히면서 지금 5조에 지금 국내가 아니고 뭐 국내에서 뭐죠? 같은 뭐예요, 좀 동종 또는 네. 무슨 뭐 여타의 어떤 피해를 주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수 시장에 도움을 준 부분도 있다 말씀. 내수 시장에 도움을 결정적으로 준 부분이 어디겠어요? 지금 말한 대로 매출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서 일으키면은 네. 내가 이걸 100줄 주문 받았단 말이에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이 원자재를 이 펄프를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국내 업체한테 일부 사올 거 아닙니까? 따라서 도움은 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자칫하면은 뭐냐면은 이제 뭐 큰 것이 다른 어떤 뭐 작은 걸 밀어내서 혼자 큰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네. 네. 그다음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발동에 걸린 김에 사실 우리가 이렇게는 처음에 우리가 여기가 처음 이제 이렇게 이런 걸 갖고 하는데 네. 좀 정밀하게 보자고. 왜냐면 우리가 특정 인사 말을 갖다 우리 화두로 꺼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엄밀하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갖고 마지막 뭘까요? 아까 경제의 집중, 양극화, 그죠? 수익률. 그러니까 마지막 뭐죠? 소득 양극화가 있었냐면 뭐는 거죠. 네. 네, 전반적으로 뭐죠? 전반적으로 가구 간 소득에 벌어짐 현상, 쏠림 현상이 그때 2010년도 전에 극심했었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재고를 해야 되겠죠. 네. 그죠? 그래서 한번 이제 경제 운영 틀도 바꿔야 되는데 그게 어떨지 모르겠어요. 한번 봅시다, 지금. 네. 그래갖고 이것도 이제 똑같은 건데 통계를 갖고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네. 개인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여기에 잠깐 이제 보면대에다가 다른 거를 하나 이제 올려놓겠는데요. 이제 뭐 우리 시청자분들 이거 채널 끄지 마세요. 다른 방송 가지 마시고 계속 남아 계시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양극화를 이제 소득 측면에서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90년도부터 말이죠. 90년부터 2010년도, 20년을 보고 자요. 20년을. 근데 똑같은 표니까 이제 하나만 이제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아래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소득 분배 자료를 갖다가 이제 이걸 찾아야 되는데 가장 정밀한 거는 뭐겠어요? 역시 전국을 커버해야 되겠죠, 전국을. 네. 그렇죠. 그 1인 가구가 많아요. 그래서 네. 1인을 커버하고 전국을 커버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게 1990년도에 이걸 생각을 못 했어. 1인 가구라는 거는 불과 몇 년 전에요. 네. 90년에는 어떻게 1인 가구 있어요? 그거는 가출 청소년 몇 개 더 있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최근에요, 최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여기 뭐냐면은 전국 1인을 커버한 건 2006년도부터야. 네. 불과. 그렇죠? 네, 따라서 1990년 기준을 하려니까 조금 거칠더라도 전국이 아니라 도시. 1인 네. 빼고 도시 2인. 그죠? 도시 2인.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이 이제 표는 뭐냐면은 도시 2인 이상 네. 비농가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도시 2인 이상 비농가를 한 거. 그러니까 뭐 조금 이제 이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뭐랄까, 이제 커버리지는 조금 좀 그렇게 포괄적이지. 그렇죠. 좁죠. 말 잘했네. 좁죠. 하지만 이제 과거 통계가 없으니까 우리가 여기 보다시피 도시 2인 이상 비농가로 하더라도 큰 뭐 틀은 뭐 변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걸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갖고 하나는 뭐냐면 여기 이제 그 시장 소득이 있고 가처분 소득이 있어요. 뭐 시장 소득은 말 그대로 생산 요소를 시장에 팔잖아요. 네. 반대급부로 그러니까 임노동이 임노동. 노동을 내가 임대하는 거야. 그래서 급여를 받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소득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시장 소득을 기준으로 이제 소득 분배를 우리가 이제 측정할 수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정부가 개입하잖아요. 그죠? 때에 따라서 이제 뭐 세금을 떼어가고 또 때에 따라서 이제 보조금을 주니까 따라서 이제 정부가 개입해서 이제 소득 분배의 이제 결과에 영향을 좀 줘요. 따라서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분배를 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시장 소득은 그건 적나라한 네. 그러니까 시장 경제 속살로서 그 사람이 벌어들인 거를 기준으로. 가처분 소득은 뭐냐? 거기다가 정부가 개입해서 필요하면 좀 도와주고 좀 많이 번 좀 뭐 좀 덜어내가고 이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이렇게 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표는 간단한데 보면은 제일 먼저 그 실질 경제 성장률이 있어요. 실질 경제 성장률. 네. 네. 이거는 뭐 당연히 이제 그 물가 상승에 따른 건 빼야 되니까 명목치는 의미가 없잖아. 따라서 이제 명목치가 아닌 실질. 그러니까 2005년도 기준으로 한 실질
경제 성장률. 그래서 이제 예컨대 90년에는 9.3% 높죠. 네. 91년도에 9.7 대단히 높죠. 그 당시 이제 뭐 한참 전이니까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뭐냐면 투자 증가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정 자산이죠, 고정 자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기계 설치하고 공장 건물 짓고 등등 하는 거 말이죠. 그래서 네. 이 투자 증가율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이제 전년 대비가 되겠죠. 실질임대 것도 이제 이렇게 14.2가 되고 0.9가 되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진위 계수하고 몇 개 있는데 진위 계수는 뭐 일반적으로 소득 분배 불평등도를 그냥 축약한 어떤 지표예요. 따라서 진위 계수 크다는 건 뭐냐면은 한쪽으로 뭔가 쏠렸다는 얘기고 진위 계수 작다는 뭐냐면 골고루 커졌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진위 계수 커진다는 건 뭐죠? 소득 분배가 나빠졌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잠깐 보시면은요, 다 보지 마시고 시장 소득을 보더라도 0.266에서 숫자가 좀 커지죠. 이렇게 커지죠. 그렇죠. 네. 예, 커져갖고 이제 여기에 뭐 그 2000년 되면은 꽤 이제 뭐 0.28까지 올라가고 네.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분위 배율은 뭐냐면은 5분위니까 뭐죠? 5토막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소득이 낮은 20% 계층. 그 다음에 또 뭐죠? 반대로 제일 높은 뭐죠? 20% 상위 소득 계층이 소득을 비를 계산한 거야. 따라서 5명 우리가 한번 이걸 의제하면은 네. 제일 못 사는 한 사람, 제일 잘 사는 또 한 사람, 그죠? 그 소득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분모가 뭐냐면 아래쪽에 있는 소득이에요. 따라서 소득 배율이 커지면 뭐죠? 이게 그만큼 뭐죠? 양쪽의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소득 배율이 커지는 건 뭐냐면 이제 소득 분배가 사실은 이제 한쪽으로 치우치는 건 맞지.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보면은 상대적 빈곤율하고 중산층하고 이제 고소득층에 나오는데 특별한 건 없고요. 뭐 그 소득도 이제 우리가 분포를 우리가 그릴 수 있겠죠. 만약에 이제 어떤 학교 이제 우리 저기 그 수경영이 다니는 학교에서 뭐 여학생들 말이죠. 뭐 네. 그 좀 키를 한번 재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분포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어떤 네. 그죠? 네. 그러면은 그 중에서 가운데 위치한 사람 있잖아요. 마찬가지야. 사람을 네. 쭉 세우는데 키가 아니야. 뭘로 소득의 크기, 그렇지. 소득의 크기를 이렇게 쭉 세웠을 때 가운데 위치한 사람을 우리가 뭐라 부르죠? 미디안은 미디안. 근데 미디안이 좋은 게 뭐냐면 평균치는요 왜곡될 수 있어요. 만약에 정주영 씨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런 분이 계시면은 뭐죠? 평균을 확 끌어올려 그런 분 때문에. 네. 따라서 그게 아니고 그냥 순서만 가운데 위치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이 이 미디안은 미디안. 예. 예. 그래서 중위소득이 있어요. 중위소득. 그러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50에서 150. 요 사이가 뭐죠? 약간 좀 신뢰가 될 편인지 모르겠어요. 생선 치면은 뭐죠? 가운데 토막. 그죠? 가운데 토막. 그러니까 중위소득의 50에서 150. 가운데 토막이 중산층이야. 그 다음 머리. 그죠? 상해. 네. 아까 실내는 이게 꼬리야. 생선꼬리 더 맛있어. 더 맛있어. 그러니까 네. 이 꼬리가 또 있잖아요. 따라서 꼬리, 그 다음에 가운데 토막, 머리. 그래갖고 이 중위소득의 50에서 150. 그게 중산층이에요. 그러면 전체에서 몇 명이냐. 그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율을. 네. 그 다음에 중산층 아닌 뭐죠? 꼬리하고 머리. 그죠? 그래서 중위소득의 50% 이하는 빈곤율이에요. 따라서 빈곤율이 뭐죠? 지금 전체 인구 중에서 몇 퍼센트가 되는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보시면은 여기에 구체적으로 여기 이제 90년도를 우리가 이제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에 중위소득이요. 그러니까 이제 중위소득 50에서 150%에 들어있는 사람이 74%야. 약 73.7. 네. 이게 시장소득으로 하면. 그러고 아까 꼬리죠. 꼬리. 아까 네. 이제 실내라고 평균 바로 건데 꼬리가 이게 7.8%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위소득 150% 이상 머리죠. 18.5예요. 이게 전부 다예요, 이게 지금. 따라서 요거를 연도별로 쭉 보는 거예요, 연도별로요, 연도별로. 네. 근데 이거를 제가 계산했습니까? 아니죠. 국가 통계예요. 네. 이건 국가 통계는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그럼 나라가 아니죠, 보면은. 이거는 이제 뭐 통계는 사실 이제 뭐 불일치도 많고 조사하기 어려서 그렇지 오류는 있을지라도 이게 무슨 왜곡은 없을 거라 생각한다고. 사회주의 통계는 다 거짓말이죠. 북한 통계 믿을 수 있어요? 사회주의는 못 사는 사람 다 낙원이야, 낙원 거기는 말이야. 이해를 바꾸는 낙원이야. 이해를 못 하겠어. 옛날에 그 독일도 통독을 할 때 말이죠. 뭐를 써왔냐면은 독일에서 볼 때 동독이 잘 사는 줄 알았어. 막상 열어보니까 너무 차이 나. 너무 차이 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통계가 잘못되면은요 그 나라를 진단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어디 이제 뭐 맥박을 띄고 다시 이제 맥박도 재고 혈압도 재는 게 다 건강 뭐 지표 아닙니까? 예. 그걸 갖다 우리 조작하면 다른 사람 볼 때 차트 보고 이 사람이 건강이 안가 안 한 걸 우리가 모르잖아요. 네. 그런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통계만큼 정책해야 되고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인데 이걸 갖다 거짓말하겠어요 보면. 따라서 믿으시라고요 조금요. 네. 네, 이게 뭐 내용이 어떨지 모르겠어. 우파적인 사람한테 유리할지 불리할지 모르겠는데 믿자고요 보면. 불리하다고 어떻게 안 믿겠어.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000년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똑같은 건데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그래서 그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이걸 한 겁니다. 2012년. 근데 네. 우리가 2010까지 했는데 이 두 개를 더 더한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22년 동안에 어떤 자료를 쭉 모아놓고 지금 말이죠. 분배가 어떻게 된다 보면 우리 정확하잖아요. 우리가 느낌 갖고 얘기하지 말자 말이죠. 지금. 예? 22년의 세월을 우리가 한번 위에서 쭉 보면서 얘기를 하면은 이 자체는 보면 여기에 왜곡은 없을 거 아니에요. 실산도. 그죠? 일부러 이걸 우리가 뭐지 이거를 비틀지 않은 다음에는 그들 숫자를 보자 말이죠. 그래서 요 숫자를 보고 그 우리 특정 인사께서 말씀하신 그때 2010년에 그 말이 맞는지 말이죠 보면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성장과 소득 분배 간의 어떤 일반적인 관계를 한번 통계를 통해서 보자는 거죠. 그런데 이제 숫자를 보면 정신이 없잖아요. 눈에 안 들어오죠. 따라서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그림으로 그렇죠? 네. 비주얼라이즈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여기서 이제 끊고 이제 2부로 넘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그 2부에서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저기 다른 텔레비 보지 마시고 여기 이제 통계를 충분히 설명드렸으니까 요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그야말로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가 어떻게 우리가 이제 20년 사이에 구조가 이제 이렇게 변했고 만들어졌는가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